네, 8월 12일 라디오 서울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낭만 뉴스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한별입니다. 네, 매일매일 왜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네, 이 글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주인공 김사부 역할을 맡은 한석규 배우가 극중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낭만 뉴스 프렌즈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낭만 뉴스와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750만 한인 해외 동포들이 낭만 뉴스를 통해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낭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낭만 뉴스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역대급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와이 산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닷새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나흘간 불에 탄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가 처음으로 공개한 태평양 재센터와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산불 피해 조사 내용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이 총 2,170에이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수치는 주요 피해 지역인 서부 해역 라하이나만 평가한 것으로 섬 내에서 산불이 진행 중인 다른 두 곳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라하이나에서 불에 탄 파손되거나 전수된 건물은 총 2,207채입니다. 화재 영향이 있는 건물은 2,719채로 그중 86%가 주택이었습니다. 나머지의 9%는 상업용, 2.4%는 교육용, 1.2%는 상업용 등이었습니다.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이 지역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5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7,3,500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을 잇고 다른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4,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라하이나에 거주한 인구가 12,702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 등의 집에 머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전체 이재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이재민 수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8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와이 산불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산불이 오늘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인 동포나 관광객의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관광객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섬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노룰루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인 관광객의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은 수십 명 이상이 마우이 섬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 영내인 하와이 본섬의 호놀룰루에 들어올 때는 입국 기록이 남지만 하와이 내 이동은 딱히 기록이 남지 않아 체류 인원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마우이 섬에서 화재 이후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한인 교회인 마우이 순복음교회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로 안내했는데 마우이 순복음교회 서정원 목사는 라하이나 주요 피해 지역 쪽에 축소가 있는 분들이 밖에서 여행하다가 도로 통제로 다시 들어가지 못해 노숙도 어려움을 겪다 우리 대피소에 오셨다며 지금은 모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우이 한인회 등 현지 동포사회에서 파악한 한인 피해 규모는 주택 4채, 사업장 12채, 한인 소유 건물 2-3채 등입니다. 이들 건물 모두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목사는 마우이 전체 이재민이 11,00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분유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한인회와 함께 물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진 전 한인회장은 하와이 안에서도 특히 낙원으로 여겨진 마우이 섬이 그동안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지돼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버려서 다들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인구 밀도가 높아졌고 기후변화도 컸는데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그만큼 대비를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한인사회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이나 집을 잃은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럽다며 하지만 한국인들은 창조적인 경제력과 생활력이 강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하와이 마우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여권이 소실된 한국 여행객에게 긴급 여권을 발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하와이 마우이의 우리 국민 지원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현재 영사 2명을 파견해 공항과 임시 대피소 등에서 우리 국민 동포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현지 급인 수는 500명 이상, 여행객은 수백 명으로 추정되나 화재로 인한 통신 두절로 외교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국 하와이에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 관련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주미 교황대사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에게 전보를 보내 하와이 산불 사태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기도와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시작된 산불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교황은 이 비극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부상자, 이재민뿐만 아니라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영적 친밀감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길 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AM 1250 라디오 서울 낭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AM 1650 라디오 서울 주말 정통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낭만 뉴스의 낭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LA 한인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서 전달해드리고 주제별 전문가는 물론 현재 이슈에 적합한 인물을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미주 한인 이민사는 미주 한인 교회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주 한인교회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에 재미한인 기독 선교재단의 민종기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낭만 뉴스의 이름이 너무 좋네요.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네요.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8월 1일 날 개편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또 발전적인 미래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민종기 이사장님은 지난해 말 10여 년간 제가 알기로 못담았던 그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시고 현재 재미한인 기독 선교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충현선교에서는 원로 목사님으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10여 년이 아니고 만 20년 동안 담임 목사로 20년요? 했고요. 예. 그럼 제가 또 잘못 알고 소속한 있었네요. 것까지 하면 21년. 네네네. 또 청년부 시절에 또 유학하면서 다녔던 거 생각하면 한 30년 와우. 제가 청년선교교회와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KCM USA 재미 한인 기독 선교 재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재미 한인 기독 선교 재단 섬기게 된 배경 어떤 재단인지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20년 동안 지속된 기관인데요. 작고하신 박희민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네. 20년 동안 이사장으로 계셨고, 그 추경 중에 계셨기 때문에 2022년 작년 초에 저를 만나서 한번 선교재단을 위해서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참 맡는 거 송구스럽지만 그냥 부이사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천하시게 되면서 이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 이제 교회를 어떻게 좀 서포트할 것인가. 그래서 KCM USA 비전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포트. 이 한국 사람들이 한 전 세계에 한 750만 명, 네네. 또 미국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 퍼져 살고 있는 한인들을 도울 것인가. 2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서포트, 클러지 앤 철치 서포트에서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설교나 칼럼이나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선교 네트워킹 서포트,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을 잘 네트워킹하는 그런 지원을 하려는 단체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포트, 이거는 저희 낭만 뉴스 그 목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가 있어서 좀 반가운 목표로 좀 예. 드립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미하는 기도 선교재단에서 미주 한인교회에서 120주년을 기념하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한인 이민이 미주에 이민 들어온 지 1903년에 이민이 시작돼서 2023년에 이르렀으니까 네네.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903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120년을 한번 정리하고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만나서 교회 역사를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에 수백 명이 참가를 했고요. 또 발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또 많이 했고, 학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셨지만 2, 3년간 또 뛰어다니면서 교단 역사 뭐 이런 것들 살펴보았는데요. 목적은 일단 지나간 역사를 저희들이 성찰해서 또 앞으로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또 이 역사라는 것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우리 1.5세들, 2세들 이렇게 오게 될 터인데,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또 한번 재정립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런 책이 쓰여졌고요. 이제 지금은 영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그거는 좋은 시도이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시간이나 감수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요.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쓴 것도 수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그렇죠. 또 원고를 맡기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쓴 것을 이제 영역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 다시 한번 교정을 하고, 그렇죠. 또 영어로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네네. 그 수천 명의 영문 표기를 쉽지 않겠습니다. 직접 그 저자들한테 물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용도 좋은 작가 또 학자들을 모셔서 지금 영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어차피 영역을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그 좋은 그 책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수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책 속에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책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제목은요. 제목은 미주 한인교회사 했고요. 미주 한인교회사 제목 속에 들어가 보면은 크게 4파트로 나누어집니다. 4파트요. 900페이지 정도 되는 역사책인데요. 그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는 1903년에서 2023년까지 현재까지 이르는 12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기 박사님께서, 교회사가죠. 김홍기 박사님께서 1903년부터 1970년까지 이렇게 근 67년 정도를 다루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명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진정호 박사님, 백승철 목사님, 이승종 목사님, 남철호 목사님, 박준호 박사님, 박희민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1970년부터 1970년 아주 이민사회에 있어서 이민의 문호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파트는 미주에 있는 50개 주의 최초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싣고 지금 담임 목회자를 직접 만나서 또 연락을 해서 원고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의 최초 한인교회 그 역사가 3부에는 실려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인교회가 소속된 한인교단이 있습니다. 네. 모든 여러 교단이 교단을 있죠. 다 망할 네. 수는 없고요. 예. 26개 정도 그 교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900페이지 정도 책 내용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방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지금 책을 제가 그 그렇군요.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네. 나누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예.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마 이 책을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책의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방대한 네. 책을 여러 사람이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에게 또 한 교인분들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네. 나누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갖다가 받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예, 계시고 이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입을 예, 할 수가 맞습니다. 있나요? 예. 예. 한국에서는 이 책방을 통해서 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일부를 한국에다 남겨놓았고요. 예. 그다음에 꼭 읽어야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께서 읽으시면 되니까 예, 이 교포님들이 사시고 있는 그런 뭐 50개 주에 다 퍼져 살고 계신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 교회 주소록을 내서 추천부를 내서 그거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교회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필자의 교회 혹은 큰 교회 또 연락이 되는 교회 그 교회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네. 한인 신학교 그다음에 또 미주 신학교에서도 주요 신학교에 보냈고요. 네. 저희들이 좀 무슨 푼다는 의미보다는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네. 또 도네이션을 또 못해도 괜찮지만은 책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중요한 도서관, 신학교, 한인교회 이런데 뭐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 짜게 돼서 네네. 받았다는 소식도 듣고 또 도네이션도 이렇게 쏙쏙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이 책을 구입을 하고 싶으면 재미하는 기록 선교재단으로 연락을 하고 하면 될까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책은 뭐 55불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네. 뭐 그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고 예. 뭐 저희들이 이 우성료나 이런 건 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냥 보내주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알겠습니다. 책이 읽혀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재미하는 기독교 선교재단 웹사이트하고 연락처를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심 있는 우리 애청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의 한인 네. 기독 선교재단 웹사이트가 www.kcmusa.org이고요. 다시 한번요. www.kcmusa.org 그리고 전화번호가 213-365-9188 213-365-9188번입니다. 이 미주 한인 교회사 책을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책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한 인터뷰 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이자 현재 재미한인 기독선교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종기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끝으로 남한뉴스 애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귀한 이 매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리시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말 그리고 내일, 주일 그리고 미래가 형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낭만 뉴스도 더 큰 낭만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뉴스 낭만 인터뷰 민종기 재미의 한인 기독선교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탑10 뉴스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 시의회 의석을 늘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제조종 담당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의회 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의회가 전문가 그룹, 한인단체를 포함한 각종 지역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 LA시청에서 열린 LA시 정부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의견 수렴하는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에서 먼저 독립학술그룹인 LA 정부개혁 프로젝트가 시의회 의석을 25개로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UCLA, USC, CSU 노스리치, CSU LA, 포모나 칼리지 등 다양한 대학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서 교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그룹은 선거구를 21개로 늘려서 한 명씩 총 21명의 시의원을 뽑고 LA 전체 투표를 통한 광역 시의원 4명을 추가로 뽑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요. 선거구 제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LA 시의원 선거구와 교육구 선관위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위원회 위원은 지리적 기준으로 구성된 17명으로 구성하며 현재 보수직이지만 보수직으로 바꾸고 2단계에 거친 선발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태계를 포함한 소수계 단체 관계자들의 모임인 아워 LA는 시의회 의석수를 최소 23개에서 최대 31개 범위로 늘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한의단체 관계자들 의견과 동일한데요. 아워 LA는 15개인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아태계 집중 지역구와 흑인 집중 지역구가 만들어질 기회와 라티노 집중 지역구가 3개 더 만들어질 기회 등이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한인타운과 같이 역사적, 언어적으로 밀집된 특정 인종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한다며 평등한 의회 구성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초당적 정부 감시 시민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먼 커즈는 시의원 한 명당 관할지역 인구수가 15만 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시의원 수를 늘릴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려면 시의회 의석수가 26개 이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개별 의견 발표 시간에는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대외협력 디렉터 등이 한인 단체 관계자들을 나서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은 시의회 의석수를 현재 15개에서 최소 23개, 최대 31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한인타운과 아태계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도로를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진정한 대표성과 확대된 적구성을 갖는 것을 원하며 이를 위해 23개 이상 31개 이하로의 시의회 의석 확대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창설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제임스 한 한인회장은 아태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시의 이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가운데 아태계 유권자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선거구가 없어 아태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의 의석을 23개 이상 31개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니스송 KAC 대표는 선거구를 그리는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완전한 독립성을 띠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몰안의 입센로랑 매장이 떼강도의 습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아메리카나 몰 소유주인 리카루소 씨가 LA 카운티 정부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의 블랜드 몰안에 위치한 명품 매장 입센 로랑 매장에 30여 명의 떼강도가 습격해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강절도 행각에 대한 단속과 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떼강도범 검거를 위한 제보자에게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나선 아메리카나 몰 소유주 리카루소 씨는 LA 일원에서 이 같은 강도 행각이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주민들이 로컬 정부 지도자들에게 범죄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LA 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 캐런 베스 LA 시장과 겨뤘던 리카루소 씨는 특정한 정치를 꼬집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취임 이후 강절도도 등 재산 범죄자들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주창해온 것을 감안하면 게스콘 검사장을 겨냥해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취임 후 경범죄자에 대한 보석제도 철폐 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기초로 하는 파격적인 검찰 개혁으로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일대 리 카루소 씨가 리콜 캠페인의 펀드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카루소 씨는 LA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거주민들은 로컬 정부 관계자들이 범죄자에게 처벌을 강화해 로컬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단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게스콘 검사장 사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메리카나 모를 습격한 떼경도단을 수색하기 위해 로컬 치안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해서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 이후 글렌데일 경찰국의 용의자 수배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용의자 수색을 위해 공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타템 뉴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직장인의 인종, 성별군에서 아시아계와 여성이 인공지능 AI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등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AI에 의해 자신의 업무가 변화를 겪거나 아예 AI에 대체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AI 노출도를 인종별로 따져봤더니 아시아계 직장인의 24%가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백인의 20%, 아프리카계의 15%, 라틴 아메리카계의 13%가 각각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21%, 남성의 17%가 각각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군이란 해당 업무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AI에 의해 변화를 겪거나 아예 AI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산 분석, 데이터 입력, 웹 프로그램 개발 등 고수익에 대한 졸업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MBC 뉴스는 소개를 했습니다. 반면 회사 중역, 수의사, 세일즈 매니저 등은 AI의 중간 수준으로 노출된 직업군에 속하고 배관공, 소방공무원, 아이 돌봄 노동자 등은 낮은 수준으로 노출된 직업군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기보단 임대하는 편이지만 팬데믹 시기의 이례적인 상황들이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7월 미국 인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4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크게 늘어났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해 경쟁이 줄어든 점, 주택 판매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처분하려는 동기가 매우 강했던 점,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점 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CNN이 취재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경 한 30대 주택 구매자가 뉴욕 맨해튼에서 125만 달러에 나와 있던 방 2개짜리 콘도미니엄을 119만 달러로 계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8천만 원을 낮춰 불렀지만 집주인이 다급한 사정으로 쉽게 수락한 것입니다. 또 이 구매자는 30년 고정 2.87% 금리 모기지로 계약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가장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6%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게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이 시장 타이밍을 몰랐을 때 나는 딱 부동산 구입 적게 움직여서 행운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근무 활성화도 한 몫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또는 뉴욕과 같은 매우 비싼 지역에서 새를 살던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가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면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텍사스 오스틴, 플로리다 마이애미, 애리조나 피닉스 등으로 이사하면서 아예 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35세 이하 인구의 주택 소유율은 4.5%포인트 증가해 총 39%, 35세에서 44세의 경우 3.6%포인트 증가해 62%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의 제시카 라우츠 부회장은
젊은이들의 주택 소유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기며 자기만의 장소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는 아이오와 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최악의 주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일리노이주가 17을 차지해 선방을 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2023년 은퇴하기 가장 좋은 가장 나쁜 주 순위에서 아이오와주가 1위, 알래스카가 5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제성, 전반적인 복지, 의료 서비스 품질 비용, 날씨, 범죄 등을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순위를 매겼는데요. 지수는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으로 인해 경제성이 통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른 항목은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 결과 중서부와 남부가 상위 5개 주를 차지한 반면 북동부와 서부가 하위 5개 주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는 주로 생활비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업체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아이오와주는 경제성 3위, 의료 서비스 품질 비용 11위, 범죄 시 2위 덕분에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로 뽑혔습니다. 뱅크레이트 분석가 알렉스 게일리는 아이오와주의 저렴한 생활비, 저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낮은 범죄율이 은퇴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델러웨어와 웨스트 버지니아, 미주리, 미시시피가 각각 2위에서 5위로 은퇴하기 좋은 주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알래스카가 50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날씨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범죄 부분에서도 49위를 차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뉴욕주도 46위에서 49위로 은퇴하기 나쁜 도시 최하위 5주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게일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더 저렴한 주택이나 더 낮은 생활비를 찾아 이주하는 것은 예산은 빠듯하지만 편안하게 은퇴하고 싶은 은퇴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퇴 후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늦은 나이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순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 하루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하루 걸음수가 많을수록 건강 효과는 커지며 2,4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에 바나우 폴란드 로츠 의대 교수 겸 존스 홉킨스대 의대 시카론 심혈관 질환 예방센터 겸임 교수팀은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서 걷기 건강 효과는 하루 2,300보 이상부터 보이기 시작해 2만 보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한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3,967보 이상 걸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337보 이상 걸으면 심장 및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 걸음수가 500에서 1000보 증가할 때마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걸음수가 1000보 증가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1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00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나우 교수는 이 연구는 걷기의 건강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걸음수부터 나타나고 많이 걸을수록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의 기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총 22만 6,889명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17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4세, 전체의 49%가 여성이었고 추적 기간은 평균 7.1년이었습니다. (20여 년) 뒤에는 미국에서 백인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미 인구조사국 예측 자료를 인용해서 2045년이 되면 비히스패닉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비율은 2050년에는 47.81%로 더 떨어지고
미성년 인구만 따지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이 더는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Z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생으로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이 마지막 세대가 되고 그 다음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더 힐은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층일수록 인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선임 연구원이 최근 2020년 인구조사 자료에서 연령대별 비히스패닉 백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은 77.1%, 65세에서 74세는 73.1%, 55세에서 64세는 66.9%, 45세에서 54세는 58.7%로 집계했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드라마 낭만다터 김사부의 배우 한석규 씨의 명대사를 소개했었는데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한석규 씨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 탓 그만하고 내 실력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 낭만 뉴스 프렌즈들은 하루하루 어떠한 다짐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번 주말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는지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낭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든 늘 저희 낭만 뉴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낭만 뉴스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낭만 뉴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한별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